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은 먼저 이 몇 가지 최근에 이 기사 내용 제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개미들의 수익률 경쟁, 이 외국인과 기관의 완패를 했다는 내용, 그렇죠? 그리고 개미들 산 종목 3.4% 오를 때 외국인 30%대 수익, 주변에 돈 번 사람이 없다. 주가 치솟는데 개미 수익률 역주행. 6월 8일 날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. 코스피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지는데 동학개미 수익률 마이너스. 참 가슴이 아프죠. 거인된 동학개미 분산 투자 리스크 관리해야 살아남는다. 자, 우리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. 최근에 뭐 조금씩 지수가 오름에 따라 종가상으로 지금 역사적 최고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요 윗꼬리를 제외한 종가상으로는 최고가로 지금 종가가 마감을 하고 있죠. 그렇다 보니 지금 뉴스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최고가로 지금 마감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간간히 나오고, 저도 오늘 저녁을 먹다 보니 그런 뉴스가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. 지금 시장 어떠신가요? 우리 선생님들 쉬우신가요? 저는 종목들이 만만치가 않은 게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 오늘만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 2,000개가 넘는 종목 중 5% 이상 상승한 종목이 88개밖에 안 됩니다. 2,000개, 2,200개, 300개 정도 되는 종목 중에 5% 이상 상승 종목이 8%. 그러면은 한 100종목 4% 정도 될래나요? 100종목 중에 한 4종목만 5% 이상 상승이고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스피 200, 이 우량 대형주들도 오름폭을 보게 되면은 효성 TNC가 7.89%, 코스피 200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, 그리고 200개 종목 중에 3% 이상 상승한 종목은 불과 11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. 상당히 쉬운 시장이 아니죠. 그렇죠? 오르는 종목이 있어야 당일 매수해서 수익률을 얻은 채 뭐 어떻게 수익이라도 날 텐데,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향 편준화된 채 이렇게 횡보하는, 올라도 찔끔 지수만 올라서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그런 우픈 뉴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자,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젠 우리가 이 아까 먼저 살펴봤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이런 메이저들도 분명히 매매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. 그럼에도 비해 우리 개인들보다는 늘 이렇게 수익률이, 뭐 작년처럼 아주 특수한 경우 개인들이 주도한 이런 코로나 이후 상승장을 이끈 작년과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, 제가 2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했지만은 늘 기사 내용은 동일합니다.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서 개인들의 수익률은 낮다는 것. 그렇죠. 그러면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이 외국인이 어떤 방법을 하길래, 그렇죠, 늘 이렇게 수익률이 뒤질 수밖에 없는가. 그렇죠. 그것이 참 어려운 내용 같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이 외국인들, 어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이들이 자금이 크기 때문에 매수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매도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. 그와 함께 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들은 한 종목에만 그들의 자금을 다 투입할 수가 없겠죠. 그렇죠. 아마 이 부분이 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자금력이 큰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, 위험 관리를 하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우량주 중에서, 뭐 우량주는 둘째 치고라도, 그렇죠, 뭐 이런 업종별로 분산 투자, 그들이 자금이 크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수익률을 위해서, 그리고 그러한 수익률을 얻기 위한 위험 관리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한다는 것이겠죠. 그렇죠?
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요 보유하고 있었던 현대로템 참 24,000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을 딱 이렇게 지켜주면서 오늘 7.69%가 빠졌습니다. 그렇죠? CS 쪽에서 아주 저도 이 종목을 16% 이상 수익률을 갖고 있다가 거의 10% 조금 넘는 그런 수익률만 얻은 채 일단 매도 처리를 전량하였는데 이 CS 쪽에서 매도 물량이 장 초반부터 아예 대놓고 그냥 막 쏟아냈습니다. 그렇죠? 일단 수익률을 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을 줄 때 최대한 지켜보다가 매도 처리를 일단은 하였는데 기관 쪽에서는 아직 매도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죠? 외국계 쪽에서 오늘 150만 주 참 많이도 하방으로 때렸네요. 그렇죠? 이렇게 150만 주를 외국계 쪽에서 때리고 기관들은 좀 방관하는 그런 모습, 개인들만 146만 주를 받아내면서 떨어지는 주식 조금씩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7.69%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4.9%가 상승했습니다. 자,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자, 나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이렇게 4.9% 올랐다. 이것을 자랑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잖아요. 그렇죠? 7.69%.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4.9%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렇죠? 그 얘기는 내가 만약에 현대로템만 들고 있었다면은 일단 저는 수익률이 갖고 있었지만은 10% 이상 수익을 먹고 매도를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제나 또는 그제나 이렇게 샀을 때 또는 오늘 떨어질 때 매수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종가가 최저가이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이 한 종목만을 매수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만은 지금 제가 이렇게 종목을 현재도 이렇게 5종목을 좀 홀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여러 개 매수를 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관리를 하고 그 외의 종목에서 또 오르는 종목들 그렇죠. 그러한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홀딩을 계속적으로 매수 이후에 그렇죠. 매수 이후에 홀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한 종목만 잡았다면은 아마 제 성격상 여기까지 들고 가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며칠 여기서 매수했으니까는 이렇게 윗꼬리 도지역 만들 때 매도를 한다던가 그 다음날이라도 윗꼬리 달 때 매도를 한다던가 한 종목만을 전체 집중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했을 경우가 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을 것 같습니다.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매수 금액 자체도 조금은 줄어들고 줄어들에 따라 심리적 여유가 생겨서 수익률을 더 키우면서 홀딩할 수 있는 5일선을 지켜줄 때까지는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. 그렇죠? 아울러 이렇게 혹시나 모를 이런 급락하는 모습에서도 이 종목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또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제 전체적인 계좌로 봤을 때는 현대로템도 수익을 실현하고 또 이렇게 분산 투자했던 종목 중에 또 다른 종목은 또 이렇게 올라주고 그렇죠. 그러면 그 종목은 팔고 이 종목은 또 올라주고 그러면 제 계좌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이죠. 물론 한 종목에 잘 정해서 집중 투자, 속된 말로 몰빵을 했을 때 수익률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. 뭐가 어렵냐? 그 종목이 항상 매수하는 종목이 오르면은 다행인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. 그게 주식 투자의 또 불확실성이자 위험성이고 그것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되는 누구나 공평하게
짊어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. 자,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지금 저도 그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이 외국인들 또한 또 기관들 또한 자금이 크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특정 종목만 매수했을 때 그 종목이 반드시 상승하리라는 확신을 그들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이 현대로템만 보더라도 기관 지금 거의 뭐 수익률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. 그렇죠? 어제 한번 분석했잖아요. 평균 매수 단가로 봤을 때 그들이 이때부터 매수를 해서 거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. 이 다음에 기관들이 항복을 하고 이것을 그냥 내비둘 것인가, 떨어지도록 내비둘 것인가, 아니면은 일시적인 외국인들의 물량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이 음봉을 이겨내는 또 양봉을 만들어내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. 그렇죠. 이 기관들조차도 이렇게 이 특정 종목을 이렇게 크게 매수를 하더라도 이런 하락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하물며 우리 개인 투자자,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이런 위험성이 있겠죠. 지금 시장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은 실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상승 종목 개수를 봤을 때 어려운 장입니다. 만만치가 않은 장이죠. 그렇죠? 종목들 하루 이 업종의 종목들이 오르고 내일은 또 조금 내리고 다음 날은 새로운 업종의 종목들이 또 오르고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도 종목을 좀 이렇게 그렇죠. 분산을 이렇게 꼭 그들만이 자금을 크게 가진 그들만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자금이 작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를 앞으로 오래 할 것이라면은 이런 분산 투자는 반드시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야 느닷없는 특정 종목의 하락, 그러한 하락을 또 이 중에 또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또 나올 거잖아요.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? 물론 지수가 뭐 2%, 3% 급락을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서는 분산 투자의 장점인 A라는 종목이 하락한다면 B, C, 최소한 뭐 D 이 종목들 중에서는 오르는 종목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손실을 상쇄하고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은 보합, 두 종목은 상승, 한 종목은 하락. 그러면 두 종목 상승으로 인해서 내 계좌는 플러스가 된다는 것이겠죠. 그것이 분산 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것이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가장 좋은 결과겠죠. 그렇죠? 하지만 주식 투자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참 무턱대고 그런 목표만 갖고 접근했다가는 수익이 문제가 아니라 손실로 인해서 지금과 같이 장이 이렇게 개걸음장 눈치보기 장세, 뭐 역사적 신고가 종가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날 수도 있는 그런 쉽지 않은 장입니다. 그렇기에 이렇게 꼭 외국인과 기관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분산 투자를 통해서 내 계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을 조금씩 하루 지금 같은 시장 1%, 2%, 3% 나는 종목들 잡고 매매한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잘한 매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분산 투자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주식 투자를 계속 하신다면 손실이 나셔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수록 조금은 좀 정석적인 이 분산 투자를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